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11월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 2부가 오늘 오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던 그 전당대회였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의 당선을 위해서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10여 명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법정에서 전면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윤관석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재명의 11월 위기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11월이 시작되면서 검찰이 민주당을 참교육시킬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봉투 전당대회에 얽힌 민주당 현역 의원이 6명입니다. 민병덕, 김영호, 박성중, 백혜련, 전용기, 황운하, 이렇게 6명인데 황운하는 돈봉투를 받을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조국혁신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은 5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5명이나 6명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들은 지금 지난 1월부터 대여섯 차례씩 소환 요구를 받고도 지금 아직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검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공천 핑계를 대더니 또 총선 핑계에서, 그리고 당선 후에는 바쁘다 그러고 국회가 시작되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검찰 출석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무려 10개월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하고 또 질 나쁜 피의자들이죠. 아마도 벼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봉투를 돌린 윤관석 의원이 드디어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의 재판부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서 윤관석 전 의원이 돈봉투를 돌린 현역 의원의 명단까지 전부 까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소환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돈봉투 의원 6명은 이미 사실상 유죄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300만 원씩의 돈봉투를 받았던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은 이미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300만 원씩을 다 모두 선고받았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버티고 있는 6명도 마찬가지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 온 것이죠. 검찰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민주당으로부터 걸핏하면 정치검찰이니 김건희의 개인이 이런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해왔죠. 이번에는 원칙대로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듯이 똑같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기야 벌써 10개월 동안 6번이나 소환을 거부했으면 충분히 국회의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로 민주당의 길을 꺾을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론도 지금 그 돈봉투 의원들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검찰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사실상 유죄가 선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법원 판사가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6명의 실명을 이미 판사 입에서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달, 10개월에 걸쳐서 대여섯 차례씩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 탄압이니 정치 공작이니 이런 비난을 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더기로 청구되면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건 아니면 그 후 위정교사 혐의가 되건 하여튼 자신의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만약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더기로 청구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부결을 지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가결을 지시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것입니다. 만약에 당론으로 부결시키게 되면 설령 뭐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를 결정해서 거기서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재판과 얽혀 민주당은 아주 뭐 그야말로 쓰레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그처럼 이 범죄 혐의가 명확한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감싸 안는다.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또 사실상 유죄로 판결난 것이나 다름없는 돈봉투 의원을 감싸고 돈다. 이런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6명입니다. 황운하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한꺼번에 표결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씩 따로따로 떼어내서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무려 6명에 대해서 계속 부결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국민들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야당들을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만약에 가결시키게 되면 당대표부터 소속 의원들까지 줄줄이 지금 범죄 피고인이 되는 회계망측한 그야말로 참 괴상한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당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에 대한 뒷담화, 자기는 그렇게 방탄 삼아서 빠져나가더니만 소속 의원들은 나몰라라 한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본인의 1심 선고 이후 11월 말 단일 대오로 윤석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갔는데도 아마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에서 부결시켜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한마디로 땡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전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부패정당, 범죄집단, 방탄정당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부결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야당 의원 6명에 대한 돈봉투 의원 6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죠. 그리고 이재명의 2건의 1심 선고, 또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또 덤으로 황운하의 법정 구속까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황운하에게 법정 구속을 선고하면 국회에 또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겠죠. 그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것입니다. 가결시키면 가결시키는 대로, 또 부결시키면 부결시키는 대로 야권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은 당대표의 원내대표까지 구속되게 됩니다. 존립 자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월부터 윤석열 정권 타도 장외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로 볼 때 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명의 11월 위기는 하루 앞당겨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